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반디심리연구소라는 곳의 소장으로 있고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 형아쌤 김진형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제가 궁금한 게 유독 인간관계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인간관계 어려운 건 누구나 그렇지만 예. 유독 인간관계 앞에서 작아지고 힘들어하는 대표적인 특징들은 있는 것 같아요. 불안 애착을 가지신 분, 그리고 회피 애착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좀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하나씩 나눠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우선 불안 애착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무역하고 연결을 지어가지고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내가 약소국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국가인데 주변에 강대국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혼자서는 살 수 없으니까 강대국한테 힘을 좀 빌려야겠죠. 예. 그러니까 이 강대국한테 힘을 빌리는 방법으로 첫 번째 불안 애착은 난 너밖에 없어. 네가 없으면은 나는 망할 거야,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필요해. 계속해서 구애를 하고 상대방이 그 구애를 받아주지 않는 신호가 보이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제발 그러지 마요. 뭐 이렇게 마음 애달파하는 이런 걸 불안애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속국이 되려고 하고 그쵸. 피하는 그런 내색을 하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인간관계에서 말을 하는데 평상시랑은 느낌이 다르다든지 또는 연락이 없다든지 뭐 이렇게 자그마한 시그널도 있잖아요. 근데 이 자그마한 시그널이 이 약소국가한테 와버리면은 엄청 크게 되는 거예요. 난 망해버릴 텐데? 불안하고. 근데 그 불안이 계속 커지면은 당연히 삐지겠죠. 네. 그 마음을 또 전달을 해버리면 상대방이 진짜 떠날 거니까 오히려 더 붙잡고 좀 더 집착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회피애착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회피애착은 살짝 복잡해요. 예. 네, 무역관계인데 이미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 국가는 내가 필요 없지만 그냥 불쌍해서 혹은 좀 지금 필요하니까 쓰는 거지. 날 이용해 먹는다. 나한테 단물 빼먹고 나면 떠날 거잖아. 를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회피애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예.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그런 시그널을 보이면 불안애착은 붙잡았는데 회피애착은 오케이 너 이제 끝났구나 오히려 내쳐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회피애착 같은 경우 일부러 사람들을 좀 끊어내고 멀어지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정말 큰 특징인데 계속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불안애착은 테스트를 하는 것 자체가 예. 테스트에다가 진짜 떠나버리면 어떡해. 이것 때문에 잘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회피애착은 너 언젠간 떠날 거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도 너 안 떠나?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답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은 나를 떠날 것이다. 이걸 증명하기 위한 방법들을 써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사람한테 네가 필요하고 난 네가 너무 좋아 라고 하더라도 믿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네가 안 떠난다고? 그럼 내가 더 심하게 할게 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불안애착 같은 경우는 이제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잖아요. 네. 근데 회피애착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떤 감정을 주로 느끼나요? 시작점, 기전은 똑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필요했으면 좋겠어 인 건데 이 필요했으면 좋겠어를 상대방한테 낮은 모습으로 구애를 하는 게 불안애착이라고 한다면 계속 찌르면서 이래도 안 떠나? 이래도 안 떠나? 공격으로 그거를 계속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게 회피애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저에 있는 감정은 같은 감정이다. 나 사랑해줘. 당신에게 내가 필요했으면 좋겠어. 이거죠. 그렇다면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어떤 이유 때문에 만들어지나요? 이유를 딱 결정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정말 진정 누군가한테 무엇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존재 자체만으로 애정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경험은 어릴 때 했으면은 훨씬 더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가지고 떠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 때에 많은 사랑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 사랑이 조건부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만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불안정 애착은 어린 시절에 형성될 가능성이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라나면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 요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자전거 타는 방법을 익히고 나면은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중간에 다른 방법을 익힌다고 하더라도 초반에 익혔던 습관 자체는 달라지지가 않아요.
사람이 사람을 보는 방향도 같다는 거죠. 정말 어릴 때 사람이랑 관계를 배울 때 이렇게 배우고 나면은 나중에 가서도 그게 연결이 되는데 그걸 잘못 배웠다? 아니면은 좀 왜곡되게 배웠다? 누굴 보더라도 자기가 맨 처음에 배웠던 대로 반복하게 된다. 자전거 타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도 충분히 배울 수 있고 뭐 교정을 해가지고 좀 더 잘 탈 수도 있고. 아무렴요.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잖아요. 훈련한 적도 없고.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 실제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좀 뭔가 되게 큰 울림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절대 바뀔 수 없다 하면은 저 같은 직업이 있을 수 없죠. 근데 저는 상담하는 사람이고 그 경험을 긍정적으로 좀 변화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는 조금 이따 제가 질문하도록 하고, 그 전에 내가 지금 회피애착인지 불안애착인지 알 수 있는 좀 자가 테스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간단하게 한 약식이기 때문에 이걸로 무조건 내가 그렇구나 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오늘 좀 바쁜 일이 있다면서 나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랬을 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가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인지 고르는 거예요. 1번,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훨씬 더 잘해야겠다. 나한테 마음이 식었나 봐. 2번, 결국에는 점점 마음이 식어가고 있네. 나 이제 이 사람한테 연락 내가 먼저 안 해. 3번째, 바쁜 일 있나 보네.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 나도 내 할 일 해야지. 저는 3번이에요. 3번은 안정애착 쪽에 가까운 거예요. 하지만 1번,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 불안애착 쪽에 가까운 거고요. 밀어내면은 회피애착에 가까운 거죠. 물론 약식이지만 이걸로 나의 어느 정도의 방향성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약간 저는 제가 회피애착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뭐 어찌됐든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셀프 검사를 통해서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워낙 유명한 개념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애착 테스트, 애착 검사 이렇게 검사만 해봐도 무료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불안애착일 때 어떻게 이런 불안애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무역관계를 예로 들었던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3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중동식. 중동식이요? 네, 두 번째는 북한식. 네. 3번째는 남한식이거든요. 예. 중동은 분명 작은 국가이지만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석유, 자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자원이 이렇게나 많아. 너네들이 없더라도 나 충분히 살 수 있는데? 하는 자기의 자신감, 이 자존감이 정말 강대하게 크다면 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행동들에 딱히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많으면 그 사람은 불안정 애착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북한식이에요. 사실 이 북한식을 가장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내가 약한 걸 알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더 강한 것도 알아요. 근데 내가 거기에서 약하게 무릎 꿇고 빌지는 않아요. 나 핵을 가지고 있어. 나 너희들이 계속 찌르면은 너네들 오히려 공격할 거야. 나 화낼 수 있어? 나도 밟으면 꿈틀하는 사람이야? 내가 사랑하고 나한테 애정을 줬으면 좋겠는 이 사람한테 공격을 하고 나쁜 말을 해서 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 불안으로 하여금 나를 계속 쳐다보게끔 만드는,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오히려 나를 관계에서 홀로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유가 너무 좋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남한식, 한국식은 뭐예요? 남한은 중동처럼 자원이 많지 않아요. 땅 파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가진 게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위상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없는 나라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이런 것들을 열심히 개발해서 상대방이 무시하지 못하고 필요로 하게끔 하는 자기만의 강점, 문화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장점들을 어떻게 강점으로 키울 수 있는지를 고민해서 그걸 정말 상대방이 필요하고 좋아하게끔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매력이 될 거고, 그렇게 환경이 바뀌고 나면은 조금씩 자신의 자존감도 올라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너무 매달릴 필요나 떠나라고 찌를 필요 없구나. 난 나로서 충분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그러한 회피애착이나 불안애착을 가지고 있을 땐 어떻게 좀 그 남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은 게, 와이프가 회피애착 성향이 되게 커요.
그래서 본인이 불안해지고 그러면 오히려 저한테 막 밀쳐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투 트랙으로 접근을 했어요. 첫 번째는 나는 떠나지 않는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하면서 계속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계속 찾아주기. 이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점이 있네?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이때까지 겪었던 사람과 다른 것 같아. 이 두 가지가 조금씩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좀 기분이 나쁘고 좀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 지금 너를 되게 밀어내고 싶은데 또 내가 당신이 날 떠날까봐 걱정이 되나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먹히고 있구나. 나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상담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때까지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던 사람한테 당신의 강점과 가능성을 알려주면서도 나는 당신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라는 믿음감을 계속 준다면 이 사람은 조금씩 불안감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많이 보고는 해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가 못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겠지라고 생각한 걸 확인한 적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확인을 해보고 상담사나 다른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애착은 어릴 때부터 내가 마음의 습관처럼 길러온 걸 거예요. 그거를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죠. 그리고 사실 바뀌어도 허무하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그랬던 건데. 하면 아예 방법을 바꿔서 하나씩 해보자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쉬운 건 자기가 불안애착인지 회피애착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거. 그리고 내가 일상 관계 속에서 그런 행동을 할 때 나 지금도 이러고 있네? 상대방이 정말 그런 걸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걸까를 계속 고민하는 거. 이게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다고 하면은 그 모든 탓은 상대방한테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한테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아는 거. 그게 가장 첫 번째 시작점입니다. 물어보는 건 어때요, 상대에게? 너무 좋죠. 물론 처음에는 물어봐서 상대방이 대답하더라도 내가 듣기 좋은 말 하려고 하지 하는 마음도 당연히 들 거예요. 한데 그것도 여러 번 쌓이다 보면 진짜 진심이네 라고 생각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어보고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를 상대방한테도 얘기해주고 이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계속 그냥 물어만 보면 상대방 짜증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를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너무 좋죠. 그리고 자전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 코치한테 훈련을 받는 게 좋잖아요. 그럼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을 받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상담사는 나를 온전히 믿어주는 게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옆에 딱 둠으로써 이런 행동을 해도 받아준다고 하는 걸 안전하게 실험해 볼 수 있는 대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너무 좋은 일이죠. 그렇다면 내 주변에 불안 애착이나 회피 애착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 것 같거든요. 힘들어요. 어떻게 좀 이제 그런 걸 중심을 잡으면서 있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방향을 하기 전에 이상적인 방향부터 얘기하면 상대방이 보이는 불안전적인 애착의 모습을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이슈 때문에 이러는구나를 알고 나는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그게 이상적인 방향이지만 사람이 관계하면서 이 사람만 불안정한가요? 나도 불안정한 부분이 있고 약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같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게 현실이에요. 흔들리더라도 조각이 어느 정도 맞춰서 흔들릴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있고 내가 그걸 견딜 수 있다고 한다면 같이 가는 거고요. 받아주는 거 도저히 못하겠어. 내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봐. 라고 한다면 거기에선 서로가 서로한테 깎아내리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관계는 내 능력 부족이야 하면서 좀 거리를 두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땐 차라리 솔직하게 심리 상담사한테 상담을 받아봐라고 권유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권유를 할 수 있고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 함께하고 싶은데 이 부분이 안 맞는다 한다면 두 분이 같이 가서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흔들리는 부분을 서로 알 수 있겠죠. 너무 좋은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은 김진영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가 회피 애착이나 불안 애착일 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극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애착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